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박원순 시장 측에서 박원순 시장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사수에 묻어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짤막하게 네 줄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서울 시민들의 이제 이 조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문상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친 박원순계 의원들이 일제히 지금 이 서울대 병원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모습은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CCTV 내용도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 박원순 시장이 8일날 밤에 있었던 여비서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통을 견디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최종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딸도 실종 신고를 할 때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박원순 시장의 운명을 계기로 해서 과거 2002년도에 박 시장이 출간한 책에 유언장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또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10년 전에 남긴 그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되는데, 유언장이라는 걸 받아들면서 아빠가 벌이는 또 하나의 느닷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제대로 담길 재산 하나 없이 무슨 유언인가 하고 나 자신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유산은커녕 생전에도 너희의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평생 농촌에서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워 나를 뒷바라해 주신 그분들은 내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무엇보다 큰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세간조차 제대로 사주지 못한다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나를 이해해 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거창한 부모를 가지지 못한다 해도 전혀 기죽지 마라. 첫 출발은 언제나 초라하더라도 나중은 다를 수 있다. 인생은 긴 마라톤 같은 것이다. 언제나 꾸준히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내에 대한 유언도 남겼는데요. 평생 아내라는 말, 당신 또는 여보라는 말 한마디조차 쑥스러워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아내라고 써놓고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참 잘못했다는 반성부터 앞선다. 변호사 부인이면 그래도 누구나 누렸을 일생의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의 가진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 고 되었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을 할 자격이 있겠나. 오히려 유언장이라기보다는 내 참회문이라고 해야 적당할 것 같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게 또 하나 있다. 아직도 내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더 많다.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남기기로 했는데, 당신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소중히 하던 책들을 대학 도서관에 모두 기증해달라. 안구와 장기를 생명나눔 실천회에 기부했으니 그분들에게 내 몸을 맡겨달라. 화장을 해서 시골 마을 내 부모님이 계신 산수 옆에 나를 뿌려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또 아내에게 당신도 어느 날 이 세상 인연이 다해 내 곁에 온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냈으면 한다. 이렇게 남겼고요. 또 장례식을 조용히 치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지막을 지키려 오는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부음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신문에 내는 일일랑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여기저기서 이제 아쉬운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원순계 의원들이 지난달 7일 날 17명이 서울 모처에서 박 시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기 대선 도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의논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삼섬시장보다도 여의도 정치인이 돼야 한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고 또 이 박 시장은 이를 잘 메모하면서 잘 준비하겠다. 이런 결심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연 포스트 코로나 내외 포럼이 있었는데 그 내외 포럼에 고문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출범식에서는 박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총 출동을 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한 진성준 의원 그리고 박 시장의 정무수석을 한 최종윤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자릿수의 미미한 지지율에 그치는 박 시장이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이 박원순계 17명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날 정오쯤 빈소를 찾아서 조문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도 이 추모의 뜻을 밝히고 이 박 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추모의 뜻을 밝혔지만은 미투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게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미투 지원 문제, 피해자의 입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도울 생각은 있지만 자칫하다가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추모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의혹들,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이 그 메모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2의 국정농단 여부에 대한 공세, 그 다음에 5천억 원대 이 옵티머스 사태, 왜냐하면 이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혹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공개와 관련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